예, 시장이 좀 돌파구는 있는가,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투자정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 주실 겁니까? 지난 주말 무렵부터 오늘까지 빅테크하고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발표하고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싹 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실적도 있고 이슈도 있는데 ASML이 지난주 실적 발표했는데 좀 의미 있는 부분, 체크할 부분들이 좀 있다고요? 네네. ASML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 발표했을 때 그 회사 장비회사 주가 자체는 빠졌습니다. 네. 네, 빠진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언급이었는데 반도체 업황이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연말 이전에 변곡점에 임박했다. 여기서 변곡점이라면 나쁜 게 아니고 좋아질 수 있는 변곡점에 임박했다는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메모리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지금 매크로가 여전히 좀 불안 여러 가지 전쟁도 있고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은 개선될 수 있는 조짐에 들어갔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ASML 실적 자체는요 잘 나왔습니다. 우리 이 ASML의 EUV, DUV 해가지고 노광 장비에서 전 세계 넘버원이라는 걸 잘 아실 텐데 마진도 한 30% 이상 나오는 회사인데 예상보다도 매출이건 순이익은 10% 초중반대 이상 예상보다 순이익은 잘 나왔고 실적도 원래 그 YOY라 10% 이상 올라갔고요. 이렇게 하면서 올해 23년도에 매출에 대한 성장률도 원래 생각했던 30% 성장은 재확인을 했습니다. 유로화로 표시된 거죠, 저거? 네, 유로입니다. 네, 아무래도 저기 미국에는 네덜란드 회사니까. 그 ADL 상장돼 있지만 네덜란드 회사인가요? 그렇습니다. 네덜란드죠. 예. 네. 예전에 핀란드의 노키아처럼 네덜란드는 ASML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ASML은 회사 주가가 빠진 이유는 올해 성장률이 30%잖아요. 내년 성장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장률 없으면. 성장률 없다고요? 네. 내년 성장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이던스가 안 좋았던 거고. 그렇죠. 네. 가이던스가 안 좋아 주가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그 가이던스를 좋게 하려면 장비에 오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장비 오더가 한국같이 메모리 업체가 있고 중국같이 비메모리가 있는데 올해 실적이 좋았던 거는 중국 업체들이 그 제재 일어나기 전에 3분기까지 많이 땡겨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오더를 줘야지 내년도에 얘네 성장이 일어나는데 삼성 하이닉스가 지금 감산 내지는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인식될 아직 올해 오더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감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업체들이? 감산을 하면서 투자도 아직 늘리지 않으니까. 네. 감산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적자라는 얘기고 앞으로 비저빌리티가 바로 안 보이니까 투자도 빨리 안 주다 보니까 오더를 지금 주더라도 이 ASML 장비는 12개월에서 18개월 되기 때문에 감산하는 과정인데 뭐 필요 그렇죠. 정말 필수적인 건 하겠지만 나머지 제너럴한 투자는 좀 늦추겠죠. 맞습니다. 예. 필수적이 뭐죠? 우리 요즘 후공정, 그렇죠. 전공정 안 하니까 얘네들이 전공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오는데 3개월 뒤에는 오더가 확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안 나오니까 24년 성장은 잘 모르겠고 대신에 억눌렸다가 25년 성장한다 하니까 주가는 빠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반도체 산업은 현재 사이클의 바닥이다. 바닥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연말에 가면은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D램이잖아요. 빨간 거 보시면은 HBM, AI 반도체 GPU하고 짝꿍을 하는 우리 HBM 메모리는 수요가 좋다. 그쪽은 좋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삼성 하이닉스한테 좋은 얘기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가 리드 타임이 12개월, 18개월 삼성 하이닉스가 오더를 줘야 되는 제가 봤을 때는 삼성 하이닉스가 흑자가 확실히 되고 나서 오더를 줄 것 같거든요. 많이요. 이제 생각에는 내년도 올 연말 연초에 겨울은 지나야지 오더를 받게 되니까 ASML 입장에서는 내후년을 바라봐야 되는 거니까 주가가 좀 더 싸져야지 매력적이지 보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주 가장 주목하고 간밤에도 이제 실적 발표가 됐는데 미국의 빅테크들, 큰 기술주인가요? 대형 기술주들 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데 결국 미국 시장을 지금 이끌어가는 거는 빅테크이다, 테크주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시간외에서 3, 4% 오르지 않았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표면상으로 비싸 보입니다. 왜 31배, PER이 31배 되니까 비싸 보이는데 오늘도 실적 발표하면서 잘 나왔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클라우드가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빅테크라 했는데 미국에서 요즘은 매그니피션 7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M7 주가가 차별화되고 있는 거는 잘 아실 발음이 거예요. 어려운 M7 그러면 되겠네. 네. M7 그렇죠. M7 주가를 보시면은 일단 미국에서 그 섹터에서 이 테크의 비중이 우리가 많긴 합니다만 미국도 한 28% 되거든요. 그러니까 M7이 잘 가야 되는데 M7이 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버블 났을 때 2000년도 테크 버블 때 대비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비싸지가 않거든요. 물론 지금 고금리가 계속되면은 우리 밸류에이션이 조금 계속 부담이 되니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같이 실적이 뒷받침되면은 그 높은 밸류에이션 말 돼요. 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 실적이 뒷받침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식 어떤 거?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근데 알파벳 같은 경우는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하락했다. 이렇게 갈리는 분위기가 갈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보실까요? 과거 버블하고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을 보면 말이죠.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M7 같은 거 보십시오. 여기 쭉 보시면 PER 20배, 20배, 30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12개월 선행이 아니고 2년 선행이에요. 좀 길게 보자 이거죠. 네. 그러면 우측에 보시면 우측 끝에 보시면은 우측에서 중간에 보시면 닷컴 버블 때는 평균 40, 50배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버블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건 아니에요. 다만 금리 현상이 워낙 하이어 롱고란 것 때문에 자꾸 억눌리는데 만약 미국의 평균 PER이 16배, 17배라면은 실적이 잘 나오는 이 M7 같은 경우는 과거 대비했을 때 아직 버블은 아니기 때문에 눌렸다가도 다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그러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서 나가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은 상당히 좋았던 거고요. 그 빅테크가 주도하는 게 랠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네. 한 번 잡힌 랠리는요. 사실은 한 10년 이상 갑니다. 네. 이거 한번 보실까요? 과거 보시면 GM 같은 경우, GM이 지금 이제는 오늘도 GM 전기차 그 판매량 줄인다 그래갖고 오늘 2차 전지 안 좋은데, 그렇죠? 전기차 판매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거에 아주 옛날에는 자동차가 상용화될 때는 한 20년 갔고, IBM도 20년 갔고, GE도 15년 갔고, 그다음에 애플이 지금 10년째 가고 있는 거거든요. 메가 트렌드가 형성되면 그렇죠. 만약에 지금 AI가 작년 말 올해 초에 형성돼서 이게 뭐 엔비디아가 됐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던 이게 형성됐다 그러면 그것도 이게 업다운이 있겠습니다만 큰 흐름에서는 2030년까지는 갈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간에 실적이 안 나오면 좀 변동이 심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될 것 같아서 여전히 오늘 봐서 그랬습니다만은 모멘텀은 혁신을 하는 건데 혁신에 M7이 주도한다는 거고 M7 주도하는 것은 결국은 생성형 AI 소프트웨어고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선봉장에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그러면 MS하고 알파벳 실적 발표한 거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 주시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요거는 이제 어저께 해서 안 했는데 실적이요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가이던스를 회사가 주는데 가이던스는 항상 한 80% 확률이 높거든요. 이번에는 모든 부문이 3개 있어요. 네. 인텔리전트 클라우드가 매출의 43%를 차지하거든요. 이게 원래 가이던스였습니다. 원래 준 건데 가이던스보다 높았어요. 240몇 달러. 생산성 비즈니스 프로세스, 우리가 오피스 365, 오피스 코파일럿이라는 오피스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하는 게 이 두 번째인데 이게 30% 되는데 이것도 183억 불로 훌쩍 넘었거든요. 심지어 가장 성장이 둔화된다는 개인 컴퓨팅, 윈도우 하는 거, 아니면 뭐 빙, 아니면 뭐 이런 거, 게임 이런 거 하는 게 게임 컴퓨팅이 가장 낮은데요. 이 성장률조차도 이것도 비트했어요. 한마디로 모든 게 비트했고요. 가장 중요한 이 인텔리전트 클라우드의 가장 중요한 애저라는 걔네 소프트웨어 그건데 클라우드인데 여기는 원래 성장률이 둔화될 거 예상했습니다. 왜? 워낙 작년에 높았기 때문에 지난 분기에 27%였고 이번 분기에는 26% 정도 낮아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웬걸요? 무려 애저 성장률은 29%가 나왔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늘 환호까지는 안 되는데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구간이 명관이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었다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발표되신 것처럼 다 모든 게 좋았어요. 마진 좋고 오로지 혹시라도 퀘스천은 오늘 컨퍼런스 콜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뭔가 얘네들이 오피스 365 코파일럿이 11월 1일부터 출시하거든요. B2B에서 하는 거. 그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어떻게 잡히냐 중요한데 이것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알파벳도 표면적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클라우드 쪽에 좀 노이즈가
네, 알파벳은 이제 성장률이 그쪽의 성장률이 3% 부족했습니다. 결국은 AI가 가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뭐 AI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AI를 하는 기업과 안 하는 기업이 차이 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죠? 네.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나 네. 캐펙스 얘네 입장에서 그 AI 자료 투자를 했잖아요. 네. 투자는 원래 얘기했던 정도로 계속 강화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네. 삼성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토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